네, 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이어진 데다가 프로그램 톡에 매물이 유입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한 때에는 1990선 아래로도 밀리기도 했었죠. 하지만 마감 지수 기준으로는 0.7% 정도 하락하면서 2000선은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현재 시장의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 거기에 따른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고요. 오늘 고수들의 투자 비법에서 준비한 장로드의 실전 종목 중심 투자 노하우도 모두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장로드 증권투자연구소의 장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한때 1990선 아래로도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저가 매수 들어가면서 오늘 그래도 2000선까지는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8일이죠.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도 유입되고 있는데 내일까지 조정 장세가 조금 이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대응 전략 대표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락 많이 했는데 예. 뭐 어저께도 하락하고 네. 그저께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주식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저는 종목 상담을 한시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전화를 받다 보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겠죠. 네. 그럼 그럴 때마다 보통 전문가들은 어떠한 얘기를 하나요? 좀 지켜보자 하시는 말들은. 지켜보자. 예.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지켜보자. 근데 좀 약간 그 의미를 좀 달리 말씀드리면요. 네. 다른 거는 다 접어놓고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은 상승장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상승장입니다. 그렇죠? 상승장인데 일단 두 개의 꼭지를 만들면서 쌍고점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거는 일단 단기 고점 시그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고점이라는 어떠한 이제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정폭이 사실은 지금 3일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히나 좀 많이 나왔어요. 금감원 얘기가 제일 좀 강하게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 이제 그 더 하락 모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금감원 얘기는 사실 6개월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다가 근래는 한 2달 정도 좀 쉬는 듯 하더니만 이번에 또 나왔어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5년 전에도 또 그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감원 얘기가 나올 때, 그리고 예. 특히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요거에 관련된 게 초예요. 2012년도 초에. 이거에 대한 영향은 2012년 초까지만 반영이 될 거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아마 지금 금감원에서 이번에 발표가 곧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전체적으로 빠진 거예요. 중국의 GDP가 0.5포인트 하향 조정됐다라는 등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오늘 전체적으로 그 코스닥 종목들 중심으로 빠지면서 심리적 위축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일단 많이 하락이 나왔던 원인은 아무래도 금감원에 대한 그런 대비책이 제일 크지 않았나. 다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것인데, 분명한 건 지금 상승장에 그리고 고점에서 조정이 아주 잘 나왔던 그 시점입니다. 조정이 내일 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박수를 쳐야겠죠. 수요일입니다. 내일이. 그 다음에 목요일이고요. 그렇죠? 이번 목요일은 사실은 그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그 선물의 매물이 안 나왔어요. 프로그램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쯤도 나왔었으면은 그 옵션 만기일날 매물이 좀 많이 안 나온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약간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것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번 주 아마 초반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모멘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오늘 조정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미리 오늘 선조정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낙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것이 저점이 되는지 여부 체크 포지션 가지시고, 그리고 그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구나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오늘은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이 이어집니다.
핵심 우량주와 주도주의 이슈전 선취매 전략, 저평가 종목을 급등 시발점에 매수하는 최적의 타이밍 매매, 가치, 차트, 모멘텀 3종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실전 타이밍 매매 전략을 세운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강의 함께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신다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 와그락을 게시판 활용해 보시고요. 센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퀴즈가 나갑니다. 하루에 한 분씩 저희가 당첨자 한 분을 뽑아서 매주 5분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선물은 바로 이거죠. 이성규 팀장이 쓴 책입니다.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알려드리죠. 오늘의 퀴즈는 이 문제입니다. 시장 조정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면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죠. 1번 좌절과 한탄, 2번 무조건 매수, 3번 늦었지만 손절, 4번 저점 체크 후 매수 포지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을 통해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쉽게 정답을 찾아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늘 강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 타법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보였을 때 종목의 주가도 같이 내리게 되면은 대응 방법이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예, 일단은 아까 전에 질문 네. 질문의 예. 답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습니까? 네, 비밀로 해야겠죠? 왜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조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조종은 어쨌든 기회가 된다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3일 정도 조종이 나왔어요. 지수 한번 볼까요? 근데 진짜 지수 한번 봅시다. 지금 뭐 예정에 없었던 얘기긴 합니다만 코스피 지수, 자, 일단은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먼저 큰 흐름, 잠깐 오랜만에 한번 차트만 보여주시죠. 차트 한번 보여주면서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지수의 큰 흐름입니다. 자, 일단 뭐 여기 큰 흐름에 보시면은 하락이 좀 나왔다가, 그쵸? 그리고 이제 2010년도 뭐 여기서부터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어떤 추세 레벨의 하향 이탈이 되면서 최근에 이게 조종이 나왔었어요. 작년 그 하반기서부터 조종이 나왔고, 그 조종이 어느 정도 수렴화되면서, 그죠? 조종이 수렴화되면서 상향 돌파가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누구나 다 알겠죠? 그럼 최근 거를 조금 확대해서 좀 볼까요? 자, 최근 거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상향 돌파가 됐어요. 삼각 수렴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의 웅축이라고 그랬죠? 네, 힘의 웅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 돌파가 되었고, 이런 상향 돌파가 된 후에 조종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조종이 기간 조종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쵸? 기간 조종이 나오고, 거기 또 상향 돌파가 되면서 고점이 이제 2개씩이나 나오는 쌍고점 레벨이 나왔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쌍고점 레벨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요, 일단 고점 시그널이 잡힌 거죠. 쌍고점 레벨이 나왔는데, 이런 어느 정도 이런 고점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매도라는 거, 여기를 단기 고점이 잡힌다라는 거, 이런 지수상, 이게 만약에 여러분 종목이었다면 틀림없이 여기는 매도죠. 그쵸? 여러분 알죠? 이거 아주 오래전에 그 기법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전에도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책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인터넷만 뒤지시더라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쌍고점 레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건이 여기를 뚫을까 말까에 대한 요건을 못 갖추었습니다. 못 갖췄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포지션이 맞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매도를 못했다 칩시다. 지금 지수는 상승장이에요. 그쵸? 지수는 상승장입니다. 지금 이게 하락장입니까? 이게 지금 하락장이에요? 그냥 박스권 조종이죠. 이렇게 박스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박스권 조종이에요. 그쵸? 맞습니까? 여기 박스권 조종이 나중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봐야겠죠?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그죠? 1975포인트 정도 그 안팎으로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아직까지 추세는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더 떨어져도 추세 레벨은 무너진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상승에 대한 어떤 조종 모멘텀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지금은 상승장이다. 조정은 당연히 그 상승에 대한 그런 반납에 쉬어가는 장이죠. 그래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약간 움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요. 잠깐 좀 가족들과 함께 휴식도 좀 취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야지만 더 멀리 뛰고 더 갈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지수가 오늘 이제 낙폭과대 캐치법 3일째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자 보세요. 자, 요즘 최근 거를 보죠. 제가 장로드가 지금 여러분들 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 기법에 대한 거 말씀드릴 때 낙폭과대 캐치법 3일째라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조종이 나온 지 하나, 둘, 3일째입니다. 그쵸? 그러면 오늘 저점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쯤에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더군다나 어저께 낙폭이 크게 나왔는데 잘 보세요. 어저께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됐죠? 미국 시장도 아침에 조정이 크게 나오더니 오후장에 막판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느 정도 이런 원래는 이제 하락이 나왔어야 했어요. 우리나라 오늘 개파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개파락이 나오지 않고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네. 우리는 어저께 선조정이 당했으니까. 그쵸? 선조정을 먼저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가 또 선조정을 먼저 당했습니다. 자, 코스피의 오후장은 다우지수의 오전장을 지배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일단 하락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영국 증시 어제 하락이 좀 나올 테고 그리고 다우지수도 오전장은 약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등이 얼마큼 세질 거냐 그거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정도쯤에는 어느 정도 일단은 이 조정에 대한 마무리가 좀 나올 것이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상 여기 그 조정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들 이 조정이 왜 조정이 큰 이유가 솔직히 없어요. 그쵸? 이거 우리나라 개인적인 얘기인데 금감원 얘기는 우리나라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럼 나머지들 뭐 유럽 망했죠. 망했긴 망했는데 근데 그게 해결이 다 국면이 가고 있죠. 너무나 뻔한 얘기들. 그쵸? 이미 어느 정도 큰 악재가 나올 만한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서부터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세계 3대 고용지표가 나란히 발표가 나올 텐데 그 고용지표가 다 개선된 그런 발표가 나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제지표의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것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있다. 더군다나 그 개선된 지표가 나오기 전에 조정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정이 선반영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매물 물량은 사실은 좀 적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아까 전에도 하나 우려했던 거는 오늘 약간 그 만기일 날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하나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기를 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안 나올 걸로 봤어요. 안 나올 걸로 봤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게 조금 바뀌었는데 일단 내일 좀 보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니까. 그쵸?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개선이 된 발표가 내일서부터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선 조정이 나왔던 것들에 대한 반대급부에 대한 상승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도 같이. 다만 전고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상승이 나오기 싼 고점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또 조금 내려오게 되면 헤드 앤 숄더형이 돼버립니다. 하락 추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좋습니다. 큰 것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렇게만 뭐 이해 못하시는 분 없죠?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자, 좋습니다. 종목으로 볼까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동양철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자랑 좀 해보려고 그나마 좀 오른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야, 장로드가 또 지난주에 얘기를 했더니 그 주가가 올랐더라 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왜 얘기를 했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는 시간. 그게 공부죠? 왜? Y라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봅시다. 자, 동양철관
뭐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거 가스관 관련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푸틴이 되면은 가스관이 오를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몰랐다고요? 자, 공부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역회전 솔드형이죠? 오른쪽 어깨 부분. 그렇죠? 3,250원까지 1차 나오고 나중에 3,500원, 700원 때까지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1차적인 지표 나왔고 이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약 3일 정도 계속 올랐으니까 그쵸? 3일 정도 올랐으니까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뭐 수익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가스관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더군다나 이게 정배열이에요. 예, 상당히 정배열이고 오늘 조종이 나왔어요. 음봉이. 오늘 음봉이 조종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음봉이 조종이 나왔는데 이게 뭐죠?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음봉 조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방 경직성의 모습. 그렇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기가 지지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봉이 거래량 보세요. 별로 없어. 그치? 별로 없어. 5일선과 21선이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거를 5일선과 21선 레벨 따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앞으로는 장로들을 부를 때 친절한 장로들하고 부르십시오. 아셨죠? 여러분 여기 이게 5일선이죠? 예, 5일선입니다. 5일선 이게 21선. 오늘 좀 강의를 하는데 좀 배도 고프고 좀 힘들고 그리고 내가 또 몸 상태가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땀도 좀 막 나고 있는데 이게 더워가지고 여러분들 꼭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기 앞에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책상 앞에서 상 갖다 놓고 그리고 딱 그 책에다 딱 적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거 요거 다 기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좀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적어 들었다가 점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넓어지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단기 이평선이 벌어지면 단기 이평선 다시 만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쵸? 이 단기 이평선이 벌어지면 단기 이평선 다시 만나려는 성질이 있다. 왜? 견우와 직녀랑 똑같아요. 그쵸? 옆에 있으면 오래된 연인하고 똑같습니다. 옆에 있으면 귀찮고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님. 그쵸?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기랑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쵸? 옆에 있으면 정말 그냥, 막 그러는데 떨어져 있으면 맨날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거. 그쵸? 그런 거랑 똑같다 했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 자, 여기 이렇게 5일선과 21선이 벌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21선 지지 여부만 체크가 되어준다면 새로운 매수 맥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고했죠? 고했었는데 여기서는 스탑할게요. 여러분들 아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동양철관 물론 앞으로 좀 더 큰 흐름상에는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여기서 스탑을 하겠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봉상에 봤을 때 대량 음봉이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거래량이 없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 더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더 나온다라는 얘기랑 똑같다. 그쵸?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고 어쨌든 우리는 일단 스탑하겠다. 하여튼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스관이 뭐 이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이제 푸틴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하겠죠. 가스관 좋아 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연설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 취임 연설 하겠죠? 그죠? 뭐 그렇게 되면 또 가스관 또 이슈 될 테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스관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자,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게 있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한국정밀기계. 자, 이것도 뭐 추천했는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이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날 그래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 다음날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위치 여러분들 조금 크게 해서 보자. 크게 해서 좀 보시면은 이거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거 한국정밀기계 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쵸? 여기 보시면 이평선과 이평선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뭐야 이게? 분산. 그쵸? 분산이 되고 있고요. 뒤로 가볼까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생이란 만남과 헤어짐의 역사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분산과 헤어짐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이평선이 모여 있으면 벌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전형적으로 급등주라고 말하는 것들이 항상 이평선이 몰려 있다가 나중에 뻥 하고 터지죠. 그렇죠? 그런 것만 쫓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세워라 내어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방법이니까 뭐 그것도 인정 안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매매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세워놓고 그거를 투자하고 지켜준다면은 그런 급등주라는 거는 보너스로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로드의 실전 고스톱타법을 하시는 대로 하시다 보면은 실제로 급등주를 많이 접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급등을 막 올라가는 걸 미리 알고서 매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매집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수렴이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칙하에 매수를 해놓고 그걸 갖고서 스윙적으로 가져가 보는 건데 그게 계속 상한가가 가준다면 그렇죠? 예전에 파루가 그랬죠? 그렇죠? 파루를 그때 신종플루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몰랐었어요. 신종플루라는 거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때 파루라는 거를 그냥 차트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그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딱 샀더니만 갑자기 신종플루라는 단어가 막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냥 급등이 나와서 그래서 300%라는 어떤 경쾌한 수익을 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 회원이 그 카피해 놓은 거 그거 보여드렸었는데 어디 한번 좀 봅시다. 한국정밀기계 이거 한번 좀 보시고요. 한국정밀기계는 일단은 최근에 오늘까지 조정이 다시 나왔어요. 자, 오늘까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잠깐 보죠. 이거는 이제 실전에서도 한국정밀기계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일단 낙폭과대 캐치법 3일째예요. 오늘 자주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보다 다시 또 자리까지 다시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렇죠? 낙폭과대 캐치법 3일째 여기 나온 거고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3일째 조정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렴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깨끗하게 해서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은 수렴이 돼 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이 종목은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일단은 여기 한번 고점이 부딪힌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이 되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 역배열타법이거든. 역배열타법은 장기 이평선에 부딪힌 다음에는 조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과연 이것이 또 김두관 관련돼서 하나의 또 이슈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어쨌든 간에 새로운 대선 테마로 우뚝 쓸 수 있을지 한번 미리 이제 만드는 과정이 좀 나왔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조금 크게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라 그랬죠? 아랫돌이 보시죠. 아랫돌이 요거 거래량이 빡빡 섰죠. 이렇게 그렇죠? 거래량이 섰습니다. 중요한 거죠. 항상 중요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랫돌이 쓴 거. 요 바닥 레벨에서 계속 이렇게 섰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다. 별표 5개 할까요? 6개, 10개? 자, 5배수 했습니다. 별표 5배수. 밑줄 짝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요런 것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옛날의 급등주로 가는 패턴이었어. 다만, 지금 당장 오를 거냐? 아니면 조정 주고 오를 거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쵸? 지금 일단은 추세 레벨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추세 레벨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승으로 좀 무게를 싣고 있지만은 만약에 시장이든 뭐든 어떠한 이유를 해서 떨어진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겁니다. 추세 레벨은 깨지지 않는 거죠, 당연히. 이 추세 레벨은 이 정도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 전저점 레벨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 레벨은 깨졌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어요. 이 추세 레벨까지 깨지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안 깨질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에 대한 문제.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문제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방향성의 결정이 날 거라는 거. 요거. 그리고 이 방향성의 결정이 날 때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예요. 장대양봉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수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왜냐면 고점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추격 매수가 돼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선침의 포지션 가지시고 적정한 그런 손절 레벨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21선 레벨은 지지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가상 21선 레벨 정도를 한번 보시고요.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두 번째 한번 종목을 볼까요? 자, 모바일 리더인데, 자, 이 모바일 리더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그 다음날에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날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그런데, 여기 양봉이 나왔어요. 우리가 충분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한 그 다음날에 양봉이 나오면서 살 수 있었고, 21선에 부딪혔어요. 그죠? 21선은 어느 정도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거라는 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오늘까지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 오늘 뭐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3일째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없었어요. 더군다나 모바일 리더 실적 공시 나왔죠? 그쵸? 영업이익이 8억인데다가 그리고 뭐 75% 손실, 지난 영업이익에 비해서 하향이 돼 떨어졌다라는 거. 이거는 주식에 있어서 악재죠. 악재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그쵸? 악재입니다. 그것이 미리 지금까지 선반영이 된 거예요. 미리 지금까지 선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자, 오늘 끝나고 나왔어요. 끝나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드릴게요. 그럼 이 종목이 악재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안 좋아 라고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은데 이거를 살 수는 없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평생 돈 못 벌어요. 그렇죠? 솔직히 악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일단은 주식의 상승 모멘텀보다는 약간 주춤거렸던 요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죠. 이런 불확실성이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불확실성은 주가의 악재죠. 심리적 악재입니다. 그리고 그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점입니다. 이건 저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바일 리더는 SNS 관련된 종목입니다. SNS 관련된 종목은 뭐죠? 대선주예요. 그러면 대선주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얘기를 해야겠죠? 지금 대선주는 뭐가 위험하죠? 금감원이 지금 몇몇 종목들이 지금 후보가 나왔죠? 아가방, 보령메디앙스 아직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그죠?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안캠으로 바뀌었나요? 그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선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악재죠? 근데 이 종목은 미리 조종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5년 전에도 금감원은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5년 전엔 대선 관련주가 다 죽었습니까? 우린 이화공영이 2000% 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아가방은 1000% 갔습니다. 제일 많이 간 게 1000%예요. 제일 많이 간 게. 더 가야죠. 아직 2012년도 인제 6분의 1 지났습니다. 인제.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러니까 이럴 거야. 언론에 따라서 내 생각을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생각을 하시면 금방 나오는 얘기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금감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떨어졌어. 그것도 75%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거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올해 SNS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문자로 보내세요. 네? 문자로 보내십시오. 이걸 퀴즈로 낼 걸 그랬나? 이거를. 그렇죠? 올해 선거서부터 SNS가 합법화로 됐죠?
그렇죠? 3월 달부터 이용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총선 대비해서. 그렇죠? 실적에 대한 거 아마 어마어마한 SNS 문자를 여러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생활의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좋게 얘기하면 실적이고 돈이 생기는 거죠, 얘네들. 그렇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는 실적이 좋을 거야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거는요, 전환이에요, 전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똑같습니다. 그 경마에서는 추입인가? 그렇죠? 추입이라는 거 그렇게 맨 뒤에다가 앞으로 딱 가는 거를 추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영화에서 어떤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반전을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 상당히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어쨌든 잘 보시고 모바일 리더 이제 1차 파동이 끝났어요. 자, 우리가 파동이라는 거는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1차, 2차, 3차, 4차, 5차의 상승이 보통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모바일 리더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모바일 리더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엔 여기입니다. 보이십니까? 여기에요, 여기. 이 3파, 상승 3파가 나오기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고점을 넘어갔죠? 여기 고점이 얼마야? 15,000원이죠? 그쵸? 설마 이거를 가치적 분석과 차트적 분석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신다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분석법 중에서 이건 모멘텀 분석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배움이 짧았다면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들. 가치만 가지고 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차트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모멘텀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공부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 체크하시고, 가치적 판단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좋아하셔야겠죠? 그쵸? 대형주들 지금 엄청 많이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폭삭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주들 저점 빠질 때 매수를 하는 것이 가치적 판단이 되겠죠? 그쵸? 앞으로 저평가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개별 종목이든 대형 종목이든 저평가된 거 상당히 많아요. 그 종목 언제 오르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한 올해 SNS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체크가 된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모바일 리더 이제 3차 파동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낙폭카드 캐치법 3일째가 오늘 끝났다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내일서부터 한번 보시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조금 가져가는 모멘텀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현대제철 또한 일단 중국 양회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요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승이 좀 나왔어요. 상승이 좀 나왔는데 결국 여기 이평선을 지지를 못했습니다. 낙폭이 3일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낙폭 3일째 되는 날 여기 200일 이평선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던 겁니다. 결국 여기가 매수 맥점이에요. 예, 매수 맥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일선 지지 라인이 상당한 지지 포지션이 나오기 때문에 약 18,000원 정도, 108,000원 정도가 어느 정도 지지 200일선 레벨, 이 지지가 나오는 레벨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11만원 안팎은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11만원 안팎은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다만 조금 약간 느릴 수는 있겠죠. 조금 큰 흐름을 좀 볼까요? 큰 흐름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기까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 13만원대까지도 한번 상승을 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 13만원, 그리고 또 11만 9천원, 요 정도까지도 한번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레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1만 9천원, 약간 중기적으로는 13만원, 더해서는 14만원 정도까지도 한번, 그렇게 오랜 기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한 몇 개월 정도 길게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요 정도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레벨이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한번 장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이 역배열타법상 이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여기 이평선을 정배열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배열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정배열 시키는 방법 중에서 한 번 정도 201선 위에서 횡보가 나와주고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 조정이 나오기 전에 그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 지금 현재 박스권 횡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 여기서 왜 횡보성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박스권 횡보가? 이 횡보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여기 중장기 이평선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중장기 이평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데? 정배열 만드는 거죠. 정배열 만드는 작업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여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정도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치, 역회형 솔드형의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입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추세 레벨. 자, 요거 보시면은 딱 보입니까? 요거 하나만 선만 그어도 뭐 현대제철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딱 보이시죠? 그쵸? 요거 현대제철.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갈 때 여기를 뚫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래서 이 선라인을 보시고 여기서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항상 체크를 해보세요. 그쵸? 이렇게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역회형 솔드형이고요. 당연히 역회형 솔드형의 오른쪽 어깨까지 나중에 가는 거죠. 오른쪽 어깨까지는 중기적 관점에서 하면 여기서 얼마만큼 갈 건데 그건 모릅니다. 요거 한번. 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왜냐면 지금 매집도 어느 정도 좀 돼 있고요. 그쵸?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일 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조금 빠른 모멘텀에 있는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상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흐름이에요. 어떤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건데, 자, 내일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중에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건데, 이거 그 우수 AMS입니다. 자, 이 최근에 급등도 좀 나와주었고 조정도 좀 나와주었던 이런 종목인데, 이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기에 일단 내일 한번 좀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다른 거는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우수 AMS, 예, 우수 AMS 신공항 관련주예요. 예, 신공항 관련주입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그 이 종목이 일단 우수 AMS가 내일 한번 반등이 한번 시도가 나올 텐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낙폭과대 캐치법이라는 거죠. 하나, 둘, 내일이 3일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매수 포지션이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건 우리 실전에서 매매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내일 혹시나 1540원, 1540원 요즘 안팎에서 주가가 좀 5일선과 21선 밑에서 주가가 좀 내려와 준다면은 저점 포지션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은 좋다. 이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5일선과 21선 많이 좁혀졌죠? 이거 신공항 관련주고요. 상당히 그 내일 어느 정도 그 조정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 조정이 이게 이틀 나왔는데 조정이 솔직히 이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이거 매집이 아직 돼 있다는 얘기고 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 오늘 조정이 나올 때 옛날 저점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지지가 나와준 거예요. 이 지지가. 이렇게 지지가. 이런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삼각수렴이. 이런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내일 과연 양봉 포지션이 뚫고 올라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이거는 좀 급등을 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력이 만약에 커진다면 커질 수 있는 신공항 관련주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에 박근혜 대표가 연설을 하나 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혹시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 이 종목도 덩달아 일단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저점, 약간 안전한 모멘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 리듬입니다. 이런 건 리듬으로 가는 거예요. 리듬으로 가는 거라서 어쨌든 그러한 모멘텀이 좀 나왔다. 더군다나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파동은 길어요. 파동은 긴데 거래가 없이 빠졌다.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볼만 하다라는 거 한번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수 AMS 또 아니고 뭐 그 5일선과 21선 사이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이평선 5일선과 21선의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5일선과 21선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던 거에 점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보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자 볼까요? 자, 5일선과 21선 사이가
여기 많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그쵸?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라인만 21선 레벨만 지지가 나오면 되는 거죠. 20선 레벨만 지지가 나와도 내일은 좀 더 좁혀질 겁니다. 이렇게 더 좁혀질 건데 여기 지지가 나면서 5일선을 위로 올라간다면 이 종목 내일 한번 승산이 있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내일 이 종목 관심을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제가 가지라고 해서도 가는 게 아니라 이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타쟁이들이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좋은 종목이고 수익권. 만약에 상한가 가면 홀딩이고 안 가면 매도를 해야겠죠. 그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양봉이 나와준다면은 상당한. 다만 이거 내일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오늘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갭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갭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쫓아가는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통 2% 정도 적어도 보합 대비해서 2% 정도 안팎 뭐 그렇게 해서 밑꼬리가 나올 때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매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솔고바이오입니다. 솔고바이오. 자, 이거는 봄에 여러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네, 솔고바이오. 왜 봄에 좋아하는 종목이죠? 미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리긴 감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한 시그널도 좀 나와 주었고 그리고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거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게 일단 그 항상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아직은 이제 기간 조정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간 조정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하는데 이게 21선과 이게 61선과 121선이 많이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간격을 좀 좁히는 간격이 돼서 이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단기 이평선 움직이고 여기는 중장기 이평선은 정배열입니다. 중장기 이평선은 정배열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 이평선만 이때 데드클로스가 좀 나오면서 이 데드클로스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좀 하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위치는 이 정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보시죠. 요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라인선이 좀 중요하죠. 이 종목 같은 이 라인선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자, 딱 답 나오죠? 그렇죠? 답 나오죠? 저기 맨 끝에 한번 볼까요? 자, 맨 끝에 보시면 한때 저항이 되었던, 그렇죠? 저항이 되었던 이런 레벨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저항이 되었던 레벨이고요. 여기도 저항이 되었던 이런 레벨들이고요.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딱 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 시점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은 된다. 여기가 물론 무너진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손절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이 라인선이 무너진다면. 그래서 전저점 레벨 라인선을 항상 추구해야 된다. 지지 여기 있죠. 이걸 기준 라인. 우리 기준 라인이라는 것이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준 라인. 이 기준 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준 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준 라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준 라인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자,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나온 그 프로그램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알 거야.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거 솔고바이오는요. 솔고바이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자, 솔고바이오 일단 요 라인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또 라인선 하나 꼽을까요? 자, 또 라인선 하나 꼽으면 요 라인선이 또 중요해요. 그 요 라인선을 조금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요 크게 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라인선을 좀 지워야겠군요. 다시 그래서 라인선을 다시 한번 긋겠습니다. 요 라인선인데 요 라인선 레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요 가격이 보통 1350원 정도 안팎이 돼요. 1350원 정도 안팎이 되는데 이 라인선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조정이 나오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선 이탈이 된 거죠. 기준선 이탈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선 이탈은 관심이라 했습니다. 박스권 형성 시에 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상향 돌파가 됐든지 급등이 나온다 그랬어요. 조금 빠른 상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조정이 지지를 받고 조정이 나오다가 하향 이탈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이 바닥 레벨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준선 이탈을 했으면 더 떨어져야지 곧바로. 곧바로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 누군가 사고 있다.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과 똑같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기 기준선을 상향 돌파가 되어준다면 그리고 또 오늘 이 종목을 오늘 이 시점에서 갖고 온 이유는 오늘 시장의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조정이 안 나왔어요. 시장의 조정치고는 작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나왔죠? 양음양이라고 해서 내일 양봉 포지션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결국 내일은 양봉 자리예요. 내일은.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5일선 중심에서 매수 포지션 레벨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렇죠? 50분 레벨에서. 그리고 이거는 여기 1,300원 정도가 지지가 나와준다면 1,300원 지지가 나와준다면은 한번 올해 봄 황사가 많은 올해 봄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심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요 정도 한번 이런 종목들 좀 나왔는데 뭐 또 이번 주에 또 그냥 말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거는 뭐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또 그런 신재생 에너지 풍력 있죠? 태양광 있죠? 목요일 날 둘 다 이슈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 전에. 그러면 내일 정도쯤엔 적어도 조금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낫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틀 정도 스윙 위주로 한번 매매하실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더 갈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시장은 더 갈 겁니다. 다만 조정을 얼마큼 주고 갈 건데 여러분들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짧게 3일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더 빠졌어요? 4일 조정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빠졌습니까? 5일 조정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 더욱더 큰 상승을 보고 있고 2012년도는 여러분들 대망의 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상훈 대표 알찬 강의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서 강의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와구라블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장상훈 대표가 직접 꾸리시는 카페가 있죠. 아래로 주소가 또 나가고 있는데요. 장로드 주식부자 클럽 카페 들어가셔서 대표님의 답변을 또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문제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죠. 이 문제였죠. 시장 조정으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면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좌절과 한탄, 2번 무조건 매수, 3번 늦었지만 손절, 4번 저점 체크 후 매수 포지션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나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에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이성규 팀장이 쓴 책이죠. 시장을 읽는 기술 책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장상훈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박플러스 내일은 심기원 대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재테크 전략을 또 알려드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내일 다시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